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김현광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내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 김장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이 명언을 하나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국민의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국가가 곳간을 털어서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야 한다. 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국민 경제 차원에서는 국부가 그 내셔널 웰스가 뭐 기업의 주머니에 있으나 국민의 주머니에 있으나 국가의 주머니에 있으나 이건 또 뭐 같은 어디에 있으나 뭐 그게 국가의 부라는 데는 마찬가지지만은 국가의 곳간을 흘러서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주겠다. 정말 국민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얘기 아닌가요? 아니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이 이제 문제는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처음에 들으면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죠. 예를 네. 들자면 뭐 최저임금 인상. 아니 국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해주고 그럼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경제가 쉬우면 물론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조선 시대다 뭐 이럴 때처럼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그러면 국고를 털 그렇죠. 수 있죠. 국가는 걸어서. 근데 뭐 그럼 국가의 고가는 다시 이건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국가의 고가는 다시 어떻게 채웁니까? 세금 걷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왜 현대 정부에 올수록 왜 국가의 개입을 웬만하면 자제해야 된다고 보느냐면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돈을 나눠주는 과정이 국민들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과정이 그럼 이게 효율적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매개하는 정부기관들이 엄청난 돈이 쓰여지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 자본주의가 발견한 거는 야, 이건 시장에서 분배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국가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영역만 좀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예. 근데 이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수의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작은 정부 그리고 민간의 창발성을 진작시켜주고 정부는 가급적 작은 것에만 필요한 것에만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 포퓰리즘적 주장을 맞서기에는 이 보수의 주장이 또 너무 복잡해요. 그죠? 자, 아니, 근데 이제 없는 놈 정부가 도와준다는데 너는 자, 없는 아이들 밥 먹자는데 새누리당인가 뭐 야 새누리당 니들은 그 없는 애들 중고등학생들 밥 먹게 주자는데 지금 안산시는 지금 대학생들 그 안산시에 사는 대학생들의 반값 그 대학 등록금을 해주기 위해서 내년에 7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려면 김 박사님 모시고 듣고 싶은 얘기는 이 문재인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완전히 돈을 다 풀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건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하나는 일단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제 입장 같은 경우 뭐냐면 옛날에 등소평이 그 얘기를 했나요? 뭐 검은 지든 뭐 지를 잘 잡으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 그렇죠. 흑묘 백묘론. 이게 기본적으로 맞는 태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지금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포퓰리즘에 이제 반대를 하냐면 이건 이제 검증되어 온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좌파의 몰락이라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처럼 심하진 않지만 그 비슷한 좌파적인 정책을 취하는 나라 선진국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미국 트럼프입니다. 그 원래 거기도 복지도 세잖아요. 영국에 이제 브렉시트 나왔고요. 프랑스의 마크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살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중에 이 파퓰리즘을 기본 국가 정책으로 쓰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몇 나라가 있어요. 자,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우파니까 우파의 이론을 따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온 결과 국가 재정을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효율적이지도 않고 공정하게 배분되지도 않더라. 그럼 국가 재정은 나중에 어떻게 IMF가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우리가 IMF 사태를 맞았어요. 국가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면 모든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모든 비용이 올라가 그러면 그 돈을 나눠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안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 국가 재정으로 모든 국민을 잘 살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대학생입니까?
왜 실직한 가장은 아니고 왜 더 어린애는 아니고 왜 노인은 아닙니까?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 문제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겁니다. 이거지 뭐 이건 이론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김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 가슴에 와 닿는데 예. 이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돈 풀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 예. 민주당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없는 국민 주머니는 고가를 헐어서 채워주겠다고 얘기를 선언을 했고요. 지금 이해찬 씨가 지난 2월부터 17개 시도 투어에 나서가지고 예전에는 뭐 예, 예산할 예. 뭐 9월 그 전에 가을 무렵에 했는데 예. 미리 지역 민원들을 챙겨가지고 140개 지역 사업 예산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게 총 사업비가 134조 원이에요. 이번 새로 한 거고 이미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24조 원 규모의 지방 사업들 예를 들어서 뭐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 거제로 가는 저 남부 내륙 고속철도 이게 뭐 서부 경남 뭐 KTX를 하는데도 이 4조짜리도 해주겠다 해서 포함해서 24조를 예비 타당성 그 조사를 면제해 주겠다 그랬고 예. 48조의 생활 SOC 예산도 다시 해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내년 총선 겨냥해가지고 지금 뭐 그 중앙 정부가 지금 털어놓겠다는 게 벌써 간단하게만 저 추려도 한 뭐 200조를 넘기는데 우리 1년 정부 예산이 지금 옛날 뭐 얼마 전까지도 400조 했고 내년에 500조 예. 확대 예산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효과가 있으니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표에 도움이 된다고. 김 박사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왜 자유한국당은 야 그게 아니고 김 박사님 하셨던 말씀 이렇게 정부가 저벅저벅 들어가서 돈을 집행하면 공정하지도 않고 왜 40대 50대 저 직장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고 20대 대학생 아이들 제일 여론이 나쁘다니까 20대 아이들을 저 유혹하기 위해서 700억을 안산시 조그만 시가 하겠다고 나오는 마당에 왜 그 몸담고 계신 저 당협위원장을 몸담고 계신 자유한국당에서는 야 임마 그거 아니야 왜 이렇게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답답하네. 아니 근데 이제 이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파퓰리즘이 먹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망하고 그 이제 대가는 국민들이 치르는 거죠. 파퓰리즘이 안 먹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파퓰리즘이 먹힐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좌파 문재인 정부 같은 데가 계속 상승을 해야죠. 그 사람들이 항상 돈을 더 썼고.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지지율이나 선거 면에서 가장 실패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뭐 1200만 표 얻었다가 5년 후에 선거했는데 4,500만 표가 날라갔던 정부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그러는 거 경제가 하도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안 되니까 이걸 좀 막아보자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재산 다 팔아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게 유일하게 그나마 돼지 키워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돼지 잘라가지고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못 먹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지금 너무 나빠지니까 그걸 좀 막아보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에 당할 만큼 그거에 속을 만큼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파퓰리즘 정책이요. 하려면 차라리 베네수엘라 같이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 아니 그러면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아니 안산에서 모든 대학생들한테 얼마를 준다 그래요. 절반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산에서 700억 들여서. 그거 안산에서 나온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동네에 있는 이게 이 돈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 문제인데 배 아픈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약탈 경제거든요. 힘 있는 사람 순으로 이게 무슨 이게 이제 뭐 그 헬리콥터 경제 내지는 산타크로스 경제라고 시장이 하는데 아니고 정부에 의한 배분이라는 게 그렇게 자의적인 거죠. 아니 그 700억이라는 큰 돈을 대학생한테 주는 거니까. 그 700억이라는 큰 돈이 원래 그냥 하늘 파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나왔습니까? 어디 쓰기로 돼 있었던 돈이에요. 그 어디를 안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아니면 그걸 빚으로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먹혔으면 저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좌파들이 득세를 할 거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할 거다. 그렇지 않은 이유를 보면 그게 먹히질 않고 있는 거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씨나 뭐
성호 뭐 저기 이런 그 문재인 예. 그리고 뭐 여기 뭐 한다는 이 사람들은 작동할 거라고 난 확실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집행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본인들이 믿고 있고 안 믿고 있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 할 때 이제 음모론을 얘기합니다. 얘들이 이게 아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해찬 뭐 이 양반들 다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하고 주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정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그 사람들의 작전이나 전략이 아니라 지금 경제가 원래 나빠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훨씬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민심 위반이 깐딴치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막판에 몰린 쥐가 어떻게 그나마 살아볼 궁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정을 보면은 이제 가계, 기업, 이제 저 정부를 보면은 가계가 제일 안 좋아요. 1,500조 지금 빚이 있고 예. 우리가 뭐 불과 몇 년, 2, 3년 전에 가계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저 금리 인상만 조금 와도 경제가 무너질 거라는 그런 예. 그 경고를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 1,500조를 넘어섰고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건 우리 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1960년 그 경제 개발한 이후에 우리 저 기획재정부 무슨 뭐 저 EPB 경제기획원 이 우리 개발연대 경제관료들이 정말 신주단지처럼 모셔온 게 재정 건전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적자 재정 편성 안 하고 뭐 국채 발행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드디어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이 둑을 떠트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를 보면 돼.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대표적으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정부라고 보는데 가게는 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은행에서 가져오죠. 아니 가게는 원래 기업에서 그렇지, 돈을 기업에서 벌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벌고 부채는 국가도 은행에서 마찬가지고 빌리고 그렇죠. 국가 돈도 기업과 가게가 잘 되면 여기서 세금을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가게가 안 좋다는 건 뭐냐면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돼. 그나마 그럼 기업이 괜찮다. 이건 뭐냐면 기업이 문재인 정부나 이 정치권보다는 현명해서 그나마 살 수 있게 버티는 데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거 지금 두드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자산이나 부의 축적은 기업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근데 이걸 거꾸로 지금 최저임금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야, 이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 갖다 줘.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기업에 돈이 들어가고 시장에 돈이 들어가야 가장 효율적인 분배처를 찾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집안에서도 돈을 나눠줄 때 야, 내가 100만 원 있어. 그러면 야, 우리 10만 원씩 먹고 떨어지자. 이럴 게 아니라 야, 100만 원 누구한테 투자를 해서 얘가 좀 돈을 벌어서 얘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에 가야 될 돈을 억지로 가게로 돌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업에 돈이 빠진다는 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는 돈을 어디서 찍어냅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는 가져가거나 국민들 딴 데 써야 될 돈을 여기다 돌리는 그러니까 거죠. 벤 버냉키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 경제의 이제 수요가 소비가 줄고 하니까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재인 이해찬 저 정성호는 지금 헬기에도 돈을 뿌리겠다는 각오로 200조를 뭐 10,000원짜리를 뿌리면 지금 밤새도록 뿌려도 뭐 못 뿌릴 텐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 자, 포퓰리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정당으로 가면 더 하면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당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말이 그 어떤 사람들이 아마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냈을 겁니다. 근데 그 정권이 오래 갔습니까? 우리 국민들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찬이나 문재인 정부 그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보다 자 무상급식 논쟁에서 저 자유한국당 계열 그 정당이 깨져가지고서 지방선거도 뭐 참패한 기억이 있고 지금 뭐 나눠주자고 뭐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는 지금 뭐 별의별 걸 다 나눠주더라고. 서울시는 뭐 무슨 페이로 해가지고 뭐 무슨 민간 카드 회사에서 해야 될 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포퓰리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는 게 다 입증되고 있어요. 그게 답답한 거지.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은 이제 좀 다른 맥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금 뿌려가지고 저 뭐 지금 베네수엘라 뭐 망했다 그러지만 마두로라는 대통령은 자기 자리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더라도 아니 김 박사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이건 지금 가서는 안 될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가계부채도 어렵고 기업의 활력을 살려야 되고 하는데 이 정부 고간 풀어가지고 세금 다 뜯어가지고서 하는 건 이건
심플한 논리지만 단순한 논리지만은 복잡한 현실을 해결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가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건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바보로 보고 그게 먹힐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국민들에게 단순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보다 멍청했던 적이 국민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판을 정치권이 받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박정희 시대에도요. 그 모든 권력기관 그런 걸 통제하고 있어서도 김대중하고 대통령 선거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전두환도 뭐 군 안기부 뭐를 장악했다 하고도 그 뭐 야당이 분열했다 이러고도 노무현 그 당시 노태우 후보가 42%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권이 선거 앞두고서 이제 뭐 연말까지 이제 뭐 헬기로 돈을 뿌리겠다는데 예. 우리 국민들이 그 포퓰리즘 선동에 휘말리는지 안 휘말리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예, 저는 그래서 그 양반이 240석, 260석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해찬.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 양반들이 좀 더 하면 100석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시죠. 예. 감사합니다.